2007년 가을 경기도 광주 특전사 훈련기지의 밤 공기는 차가웠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진 채 숲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직 군화가 낙엽을 밟는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다. 좌우 간격 3미터 유지. 뒤처지는 놈은 오늘 밤 야식 없다. 박철우 교관의 험악한 목소리가 숲 전체를 울렸다. 45살의 그는 특전사에서 20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다. 단단하게 굳은 턱과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입가에 항상 맴도는 비웃음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특히 여군들을 볼 때면 그 비웃음은 더욱 짙어졌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그가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이었다. 훈련소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박철우 교관 앞에서는 여군들이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것이. 행군 대열 중간쯤에서 윤서연 대위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33세 그녀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구였지만 검은 눈동자만은 유독 또렷했다. 충북 계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새벽마다 라디오 뉴스를 들으며 공부했던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의 대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왼쪽 어깨의 깊은 흉터는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학창시절 농기계 사고로 생긴 상처는 군에서도 약점이 되었다. 특히 무거운 장비를 메고 하는 행군에서는 더욱 그랬다. 서연아, 괜찮아? 옆에서 함께 걷던 김민수 중위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의 이마에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다. 왼쪽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20kg이 넘는 배낭의 무게가 상처 부위를 짓누르고 있었다. 이봐, 앞에 꼬맹이. 뒤에서 박철우 교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을 부르는 것이었다. 그는 항상 그녀를 꼬맹이라고 불렀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예, 교관님. 서연이 돌아서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뭐 하는 거야? 관광 나온 거야? 발걸음이 왜 그렇게 느려 터졌어? 박철우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죄송하다고? 죄송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여자가 무슨 특전사야. 처음부터 말했잖아. 여자들은 뒤에서 밥이나 해야 한다고. 박철우의 말에 주변 남자 훈련생들이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다. 계속 가겠습니다, 교관님. 서연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 앞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몇 발자국 걷지 못해 그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왼쪽 어깨의 통증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한쪽 무릎을 땅에 짚었다. 배낭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역시나. 박철우가 혀를 차며 다가왔다. 다른 훈련생들도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일어나, 꼬맹이. 예. 서연이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극도의 피로와 통증이 그녀를 덮쳤다. 못 일어나겠어? 박철우의 목소리에 냉소가 가득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박철우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훈련생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이.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군대는 남자의 자리야.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우리 특전사 체면이 구겨지는 거야. 그의 말에 몇몇 남자 훈련생들이 키득거렸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교관님, 저는 닥쳐. 박철우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군화를 신은 발로 서연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서연이 짧은 신음을 내며 옆으로 넘어졌다. 배낭이 땅바닥에 굴렀고 그 안에서 물통과 건빵이 쏟아져 나왔다. 이게 특전사 대위라는 게야? 웃기지도 않아. 박철우가 또 한 번 발로 찼다. 이번에는 서연의 허벅지를 겨냥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서연이 신음을 냈다. 교관님, 그만하시죠. 김민수 중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뭐라고? 박철우가 번개같이 돌아서며 김민수를 노려봤다. 아, 아닙니다. 김민수가 얼른 고개를 숙였다. 박철우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 나를 무시하려고? 내가 20년 동안 이 특전사에서 뭘 했는지 알아? 너희 같은 햇병아리들이 뭘 안다고? 박철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숲 전체에 그의 분노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옆구리와 허벅지가 욱신거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수많은 시선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동정 섞인 시선들, 무관심한 시선들, 그리고 몇몇은 즐거워하는 듯한 시선들도 있었다. 일어나라고. 박철우가 다시 소리쳤다. 그리고 서연의 어깨를 발로 밀었다. 바로 흉터가 있는 왼쪽 어깨였다.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예상치 못한 강렬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파? 이 정도로 아파하면 전투에서는 어떻게 할 건데? 총알이 날아와도 아프다고 울 거야? 박철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주변의 몇몇 훈련생들도 따라 웃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눈을 감고 거친 숨을 쉬고 있었다. 답답하네, 정말. 박철우가 혀를 차며 말했다. 야, 너희들. 저 애들 것으로 옮겨. 오늘 훈련은 여기서 끝. 몇몇 훈련생들이 응급 들것을 가져왔다. 서연을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는 동안에도 박철우는 계속 중얼거렸다. 이래서 여군은 진짜 안 돼. 발목만 잡는다니까. 들것에 실린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 검지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의 박자를 재는 것처럼.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것은 군가였다. 그녀가 어릴 때부터 즐겨 들었던 노래였다. 박철우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비웃었다. 이런 게 특전사 대위라니. 나라가 걱정이야, 정말. 하지만 그는 몰랐다. 서연의 검지가 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녀가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들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지만 서연의 검지는 여전히 박자를 새기고 있었다. 마치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숲길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박철우는 만족스러운 듯 입가에 미소를 띠며 나머지 훈련생들을 바라봤다. 자, 이제 진짜 훈련을 시작해 볼까? 오늘은 새벽 5시까지 야간 행군이야. 여자 없으니까 훨씬 편하겠네. 남자 훈련생들이 힘없이 대답했다. 예, 교관님.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미묘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불편함이었을까? 아니면 의문이었을까? 김민수 중위는 서연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뭔가 이상해. 서연이가 저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는데. 그는 서연을 오래 알고 있었다. 사관학교 동기였고 그녀가 얼마나 끈질긴 성격인지 잘 알고 있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온 그녀가 저렇게 쉽게 굴복할 리 없었다. 분명 뭔가 있어. 김민수의 직감이 그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지금은 박철우 교관의 눈치를 봐야 할 때였다. 더 이상의 추궁은 자신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다. 박철우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밤 11시. 아직 6시간이나 더 남아 있었다. 좋아. 다음 체크포인트까지는 5km야. 중간에 쉬는 건 없다. 알겠나? 예, 교관님. 행군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전과는 달랐다. 서연이 쓰러진 후 뭔가 무거운 공기가 숲을 지배하고 있었다. 박철우만이 유일하게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드디어 골칫덩어리 하나가 사라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역시 여자는 안 돼. 처음부터 말했잖아.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이 번뜩였다. 그리고 작은 기계 하나가 소리 없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특전사 의무대의 하얀 불빛이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무병이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서연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대위님,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닙니다. 타박상과 근육 경련 정도예요. 28살의 정수민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의무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의무병이었다. 고마워, 수민아.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예리했다. 마치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박교관이 너무 심했어요. 모두들 다 봤어요. 정수민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그녀도 특전사에서 여군으로 근무하면서 수없이 차별을 당해왔다. 괜찮아. 서연이 잠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 했다. 괜찮기는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다니. 수민아. 서연이 갑자기 정수민의 손을 잡았다. 나 좀 혼자 있을 수 있을까? 네. 아, 네. 그럼 제가 밖에서. 고마워. 정수민이 나가고 나자 서연은 조용히 일어났다. 몸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움직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다. 훈련장이 달빛 아래 고요히 펼쳐져 있었다. 저 멀리서는 야간 행군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박철우의 고함 소리와 함께 서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일반적인 군용 휴대폰이 아니었다. 특별한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특수 기기였다. 그녀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저입니다. 전화 너머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보고. 예상대로입니다. 박철우 교관의 행동 패턴이 확실해졌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아까까지의 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부상은 연기였습니다. 실제로는 문제 없습니다. 좋다. 예정대로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침대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워있지 않았다. 대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충북 괴산의 작은 농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가난한 집안이지만 꿈만은 컸던 소녀. 서연아, 또 라디오 듣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 아빠. 군대 이야기가 나와요. 군대? 여자가 무슨 군대냐? 여자도 군대 갈 수 있어요. 라디오에서 그랬어요. 어린 서연은 그때부터 꿈을 키웠다.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여겨지던 군대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을.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부대에 배치받아서도 끊임없는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야 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키가 작다는 이유로,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럼에도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무대 문이 조용히 열렸다. 김민수 중위가 들어왔다. 서연아, 괜찮아? 민수야. 서연이 눈을 떴다. 김민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다. 뭔가 달라 보여. 뭐가? 아까는 완전히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김민수가 말을 망설였다. 지금은 뭔가 각오가 서 있는 것 같아. 서연이 작게 웃었다.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나. 그렇긴 하지만. 서연아, 너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어? 김민수의 질문에 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아니야,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직감? 응. 너를 오랫동안 봐왔잖아. 사관학교 때부터. 뭔가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야. 서연은 잠깐 고민했다. 김민수는 믿을 만한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됐다.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냥 화가 나서 그래. 박철우 교관 때문에. 그럴만해. 나도 정말 화가 나더라.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다니. 김민수가 주먹을 꽉 쥐었다. 민수야, 너 혹시 오늘 있었던 일 기록해뒀어? 서연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김민수가 놀랐다. 기록? 응. 녹음이나 동영상 같은 거. 아니, 그런 건 없어. 왜? 아니야, 그냥.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분명히 기록했을 거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때 의무대 문이 다시 열렸다. 정수민 중사가 들어왔다. 대위님, 면회객이 오셨어요. 면회객? 서연이 의아해했다. 누구요? 국방부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말씀 안 하시고.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금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서연은 김민수를 바라봤다. 민수야, 미안한데 혼자 있을 수 있을까? 응? 아, 그래. 그럼 나는 먼저 들어갈게. 김민수가 나가고 나자 정수민도 함께 자리를 떴다. 잠시 후 의무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이 없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자세가 범상치 않아 보였다. 윤서연 대위. 예. 서연이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편하게 하시죠. 남자가 손짓했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상대로입니다. 박철우 교관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일은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작전에 필요한 과정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다치셨잖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몇 명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민수 중위가. 김민수 중위. 사관학교 동기죠? 네. 그는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자가 잠깐 생각에 잠겼다. 필요하다면 그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증거 수집입니다. 박철우 교관의 행동들이 더 확실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서연이 잠깐 망설였다. 한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입니까? 정수민 중사. 의무대 근무하는 여군입니다. 그녀도 박철우 교관 때문에 고생했거든요.
신뢰할 만합니까? 네. 그녀라면 도와줄 겁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 하나를 꺼냈다. 이걸 받아두세요. 이게 뭡니까? 초소형 녹음기입니다. 최신형이라 발각될 염려는 없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손가락 마디만 한 크기의 정말 작은 기계였다. 사용법은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배터리는 일주일 정도 지속됩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일어섰다. 그럼 다음 보고는 일주일 후에. 예. 남자가 나가고 나자 서연은 다시 창가로 갔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는 여전히 야간 행군이 진행되고 있었다. 박철우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더 빨리. 뭐 하는 거야?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무언가의 박자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부터 즐겨 들었던 그 군가의 박자를.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서연은 앞으로의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박철우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연은 주머니 속 초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이 작은 기계가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야간 행군이 끝났다. 지친 훈련생들이 하나둘 막사로 돌아왔다. 김민수도 그 중 하나였다. 그는 곧바로 의무대로 향했다. 서연아, 괜찮아? 하지만 의무대에는 서연이 없었다. 정수민 중사만이 정리를 하고 있었다. 대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조금 전에 나가셨어요. 몸이 좀 나아졌다고 하시면서. 어디로요? 글쎄요. 말씀은 안 하셨는데. 김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연이 밤중에 혼자 어디를 간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때 서연은 훈련장 뒤편의 작은 언덕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는 전체 훈련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특히 박철우 교관의 숙소도 보였다. 그녀는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쌍안경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야간 투시 기능이 탑재된 군용 고급 장비였다. 역시 불이 켜져 있네. 박철우의 숙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마 술을 마시고 있을 것이다. 그는 훈련이 끝나면 항상 혼자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다. 서연은 쌍안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정수민 중사에게 연락할 시간이야.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언덕을 내려와 박철우의 숙소 주변으로 이동했다. 숙소는 단독 건물이었다. 교관급이 되면 개인 숙소를 배정받았다. 서연은 그림자를 이용해 건물 주변을 살폈다. 창문 사이로 박철우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말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소주병이 이미 반 이상 비어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서연이 눈을 세게 떴다. 그 서류들은 훈련생들의 개인 정보였다. 특히 여군들의 신상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역시 계획적이야. 박철우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여군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체계적으로 여군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고 있었다. 서연의 서류도 그 중에 있었다. 가족관계, 출신 지역, 과거 부상 이력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래서 어깨 흉터를 알고 있었구나. 박철우가 일부러 그녀의 왼쪽 어깨를 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미리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연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각도가 좋지 않았다. 더 가까이 가야 했다. 그녀는 숙소 뒤편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뒷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박철우는 술에 취해 문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서연이 조용히 뒷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박철우가 있는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복도를 따라 이동했다. 문틈으로 박철우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여자들은 정말 성가셔. 박철우가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다소 흐릿했다. 특히 저 꼬맹이. 윤서연인가? 보기만 해도 짜증나. 서연의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들었다. 농촌 출신 주제의 대위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어. 박철우가 서연의 서리를 집어들었다. 어깨 부상도 있고, 이런 애가 왜 특전사에 와서 깝쳐대는 거야? 그가 서리를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서연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녹음을 시작했다. 여군들은 다 문제야. 훈련은 못 따라하고 불평만 많고. 박철우가 계속 중얼거렸다. 내일은 좀 더 세게 다뤄야겠어. 특히 그 꼬맹이. 서연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여자 주제에 군대 와서 남자들과 어깨 나란히 하려고? 웃기지도 않아. 박철우가 소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다른 여자들도 정신 차리지. 이때 갑자기 박철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연이 깜짝 놀라 몸을 숨겼다. 여보세요? 박철우가 전화를 받았다. 아, 대대장님. 네, 예.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박철우의 태도가 급격히 정중해졌다. 내일 훈련 계획이요?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특별히 강화된 코스로. 서연이 귀를 기울였다. 여군들이요? 네, 그냥 일반 코스로 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실전에 가깝게 훈련시키려고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박철우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대대장님.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박철우가 짜증스럽게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쳤다. 젠장, 자꾸 간섭하네. 그가 다시 혼잣말을 시작했다. 여군 차별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런 애들이 전투에서 쓸모나 있나? 서연이 녹음기를 확인했다. 지금까지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고 있었다. 내일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겠어. 하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박철우가 음흉한 웃음을 지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되니까.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철우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때 박철우가 갑자기 일어났다. 서연이 급히 몸을 숨겼지만 박철우는 화장실로 향했다. 이때가 기회였다. 서연은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특히 여군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부분을 중점적으로.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급히 방을 나왔다. 그리고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온 서연은 깊게 숨을 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그녀는 언덕으로 다시 올라가 휴대폰을 꺼냈다. 정수민 중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곧 답장이 왔다. 네, 대위님. 어디서 만날까요? 의무대 뒤편 창고에서 6시에. 알겠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녀는 다시 손가락으로 박자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 익숙한 군가의 박자를.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새벽 6시 의무대 뒤편 창고 앞에서
서연과 정수민이 만났다. 아직 다른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조용한 시간이었다. 대위님, 무슨 일이세요? 정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수민아, 너 박철우 교관 때문에 고생한 적 있지? 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도 모두. 정수민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 글쎄요. 일일이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아요. 성희롱성 발언은 기본이고 업무상 차별도 심하고. 정수민이 고개를 숙였다. 한 번은 제가 환자를 응급 처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여자가 뭘 안다고 건드리냐면서 밀쳐버린 적도 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일들이 기록된 게 있어? 기록이요? 아니요. 누가 기록해요? 신고해봤자 묻혀버리는 게 뻔하잖아요. 수민아. 서연이 정수민의 손을 잡았다.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서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걸로 박철우 교관의 발언들을 녹음해 줄 수 있어? 정수민이 깜짝 놀랐다. 이게 뭐예요? 녹음기야. 아주 작아서 발각될 염려는 없어. 하지만 이런 건 왜? 박철우 교관을 제대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의 차별적 행동과 발언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해. 정수민이 망설였다.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야. 내가 보장할게. 서연의 눈빛이 진지했다. 수민아,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다른 여군 후배들도 똑같은 고통을 겪게 돼. 정수민이 고민했다. 위험한 일이었지만 서연의 말이 맞았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고마워. 서연이 녹음기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줬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 그리고 박철우 교관이 차별적 발언을 할 때마다 꼭 기록해줘. 네, 알겠어요. 정수민이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그런데 대위님은 어떻게 이런 걸 구하셨어요? 서연이 잠깐 망설였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 일에만 집중하자.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서연은 훈련장으로 향했다. 오늘도 박철우의 훈련이 시작될 것이었다. 오전 9시 훈련생들이 집합했다. 서연도 그 중에 있었다. 어제의 부상으로 인해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오늘은 실전 대응 훈련을 하겠다. 박철우 교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적의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의 대응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야. 훈련생들이 긴장했다. 박철우의 실전 대응 훈련은 악명 높았다. 2명씩 조를 이뤄서 진행한다. 한 명은 공격자, 한 명은 방어자. 박철우가 명단을 확인했다. 윤서연. 서연이 앞으로 나왔다. 너는 이재훈과 조를 이뤄라. 이재훈은 26살의 건장한 남자 중이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아서 힘에서는 서연을 압도했다. 교관님, 체중 차이가 너무 나는데.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박철우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아니, 그냥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위험? 실전에서는 적이 너에게 맞춰줄 것 같아? 여자라고 봐줄 것 같아? 박철우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전투에서는 누구든 죽거나 죽이거나야. 성별 따위는 상관없어.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정수민이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박철우가 계속해서 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재훈, 너는 좀 세게 해.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교관님, 하지만은 무슨 명령이야. 훈련이 시작됐다. 이재훈이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이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이재훈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서연이 바닥에 넘어졌다. 이재훈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대위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서연이 일어났다. 하지만 박철우는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뭐야, 그게 다야? 이재훈, 너 장난하는 거야? 아니, 교관님. 다시 해. 이번에는 제대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이재훈이 더 강하게 공격했다. 서연이 막으려 했지만 힘의 차이는 명확했다. 쿵. 서연이 다시 바닥에 넘어졌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혔다. 어제의 부상 부위였다. 아. 서연이 신음을 냈다. 역시 여자는 안 돼. 박철우가 혀를 찼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전투를 하겠어? 저기 기다려줄 것 같아? 정수민이 이 모든 상황을 녹음하고 있었다. 박철우의 차별적 발언들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었다. 자, 다음 조. 훈련이 계속됐다. 하지만 박철우는 유독 여군들에게만 더 강한 상대를 배정했다. 그리고 매번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다. 여자는 역시 힘이 딸려. 이래서 여군은 전투부대에 오면 안 돼. 남자들 발목만 잡는다니까. 모든 발언들이 녹음기에 저장되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과 정수민이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식당 뒤편의 조용한 곳에서였다. 어떻게 됐어? 많이 녹음했어요. 정말 심하더라고요. 정수민이 녹음기를 서연에게 건네줬다. 잠깐 들어볼게. 서연이 이어폰을 끼고 녹음 내용을 확인했다. 박철우의 차별적 발언들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잘했어, 수민아. 그런데 대위님,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하루 이틀의 기록만으로는 부족해. 서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훈련도 있으니까 계속 녹음해줘. 네, 알겠어요. 하지만 둘은 몰랐다. 멀리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이재훈 중이었다. 그는 오전 훈련에서 서연과 조를 이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욕이 가득했다. 저 둘이 뭔가 꾸미고 있어. 이재훈은 박철우 교관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했고 박철우가 그를 특별히 아껴줬다. 오후 훈련이 시작됐다. 이번에는 사격 훈련이었다. 오늘은 움직이는 표적 사격을 하겠다. 박철우가 설명했다. 실전에서는 정지된 표적만 있는 게 아니야. 움직이는 적을 정확히 맞춰야 해. 훈련생들이 사격장으로 이동했다. 정수민도 함께 따라왔다. 사격 훈련 중 부상자가 생길 수 있어서 의무병이 대기하는 것이었다. 여자들은 뒤에서 보기만 해. 박철우가 또 차별적 발언을 했다. 어차피 사격도 제대로 못할 테니까. 정수민이 재빨리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사격이 시작됐다. 남자 훈련생들이 먼저 사격을 했다.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자, 이제 여자들 차례. 박철우가 비웃으며 말했다. 과연 몇 점이나 나올까? 서연이 첫 번째로 나섰다. 그녀가 총을 들자 박철우가 의도적으로 큰 소리로 말했다. 저런 가냘픈 팔로 반동을 견딜 수 있을까? 서연이 표적을 겨냥했다. 움직이는 표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집중되어 있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렸다. 박철우가 깜짝 놀랐다. 세 발 모두 정확히 표적 중앙을 맞춘 것이었다. 만점이었다. 운이 좋았네. 박철우가 황급히 말했다. 한 번 더 해봐. 서연이 다시 사격 자세를 취했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표적이었다. 탕, 탕, 탕. 또다시 완벽한 명중이었다. 훈련생들이 웅성거렸다.
서연의 사격 실력이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뭐지? 박철우가 당황했다. 서연이 이렇게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다. 계속하겠습니다, 교관님. 서연이 침착하게 말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사격이 완벽했다. 박철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그만해. 박철우가 갑자기 소리쳤다. 뭔가 잘못됐어. 총을 확인해봐. 하지만 총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서연의 실력이 정말로 뛰어난 것이었다. 운이 좋았던 거야. 박철우가 억지로 말했다. 다음 사람. 다른 여군들도 사격을 했다. 모두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박철우는 점점 더 당황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가 혼잣말을 했다. 훈련이 끝나고 나자 박철우는 이재훈을 따로 불렀다. 재훈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네. 여자들이 갑자기 실력이 늘었어. 특히 윤서연.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윤서연 대위가 정수민 중사와 뭔가 주고받는 걸 봤어요. 박철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뭘 주고받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는데 작은 물건 같았어요. 박철우가 턱을 만졌다. 혹시? 그때 정수민이 의무대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철우의 눈이 그녀를 따라갔다. 재훈아, 오늘 밤에 정수민을 좀 지켜봐. 네. 뭔가 수상해. 확인해보자. 이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그날 밤, 이재훈은 의무대 주변을 맴돌았다. 정수민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였다. 밤 11시쯤 정수민이 의무대에서 나왔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어디론가 향했다. 이재훈이 몰래 뒤를 따라갔다. 정수민은 훈련장 뒤편의 작은 창고로 갔다. 그곳에는 이미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이재훈이 가까이 다가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다. 오늘 녹음은 어땠어? 많이 했어요. 특히 사격 훈련 때 정말 심했거든요. 잘했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대위님, 그런데 혹시 들킬까봐 걱정돼요. 괜찮을 거야. 조금만 더 참아줘. 서연이 정수민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 박철우가 뭔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아. 이재훈의 귀가 쫑긋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며칠 더 기다려보자.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두 사람이 헤어지는 것을 본 이재훈은 급히 박철우에게 연락했다. 교관님, 확인됐습니다. 뭐가? 윤서현과 정수민이 뭔가 꾸미고 있어요. 녹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녹음이라고? 네. 그리고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박철우가 주먹을 꽉 쥐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박철우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다. 더 차갑고 위험했다. 오늘은 야간 정찰 훈련을 하겠다. 박철우가 발표했다. 실제 작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한다. 팀별로 나눠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는 거야. 훈련생들이 긴장했다. 야간 정찰 훈련은 가장 위험한 훈련 중 하나였다. 윤서연. 박철우가 서연을 불렀다. 너는 단독으로 진행해. 단독이요? 서연이 놀랐다. 야간 정찰은 보통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왜? 무서워? 박철우가 비웃었다. 여자 혼자서는 못하겠어? 서연이 이를 악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 자정에 시작한다.
목표 지점은 북쪽 언덕 정상이야. 그 언덕은 훈련장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였다. 절벽이 많고 길도 험했다. 교관님,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위험? 실전에서는 더 위험해.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 박철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수민과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수민아, 오늘 밤 훈련이 좀 위험할 것 같아. 네. 왜요? 박철우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그래서 나를 따로 떼어놓으려는 것 같아. 정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녹음기는 너가 가지고 있어.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대위님, 정수민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이 생긴다는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나 해서.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훈련에서 돌아오지 못하면 이 녹음기를 상급 부대에 전달해줘. 대위님, 약속해줘. 정수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자정이 되었다. 서연은 완전 무장을 하고 훈련장에 나타났다. 박철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됐나? 네. 목표 지점까지는 약 3km야. 제한 시간은 2시간. 박철우가 지도를 보여줬다. 이 루트로 가면 돼. 서연이 지도를 확인했다. 제시된 루트는 가장 험한 길이었다. 다른 루트는 안 되나요? 안 돼. 이 루트로만 가야 해. 박철우의 목소리에 위협이 섞여 있었다. 출발. 서연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철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바라봤다. 이제 끝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꺼냈다. 재훈아, 계획대로 하자. 네, 교관님. 이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험한 산길을 올라가고 있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전진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서연은 이상한 기척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직감이 위험을 알렸다. 누군가 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하지만 발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갑자기 덤불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이재훈이었다. 이재훈 중이? 서연이 놀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미안해요, 대위님. 이재훈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박교관 명령이에요. 뭐? 서연이 상황을 파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재훈,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대위님을 막아야 해요. 더 이상 박교관을 괴롭히지 못하게. 이재훈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로프가 들려 있었다. 너 미쳤어? 서연이 뒤로 물러났다. 이건 명백한 범죄야. 죄송해요, 대위님.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재훈이 달려들었다. 서연이 재빨리 피했지만 산길에서의 추격전이 시작됐다. 도망가지 마세요. 이재훈이 소리쳤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뎠다. 아! 그녀가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바위와 나무 뿌리에 부딪히며 10여 미터를 굴렀다. 대위님! 이재훈이 위에서 소리쳤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의식은 있었다. 일어나야 해. 그녀가 간신히 일어났다. 하지만 왼쪽 발목이 삐끗한 것 같았다. 이재훈이 급히 내려오고 있었다. 서연은 절뚝거리며 도망쳤다. 어둠 속에서 추격전이 계속됐다. 서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발목 부상으로 인해 속도가 늦어지고 있었다. 잡았다.
이재훈이 서연을 덮쳤다. 두 사람이 바닥에 뒹굴었다. 그만해. 서연이 소리쳤다. 이건 범죄야. 넌 지금 상관을 공격하고 있어. 죄송해요, 대위님. 하지만 박 교감 말씀이. 박철우가 뭐라고 했는데? 대위님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그래서 막아야 한다고. 서연이 분노했다. 박철우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재훈, 너 속고 있어. 박철우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아니에요. 박 교관님은 좋은 분이에요. 이재훈이 로프로 서연의 손을 묶으려 했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때 갑자기 숲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누구야?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이재훈이 깜짝 놀라 손을 멈췄다. 누가 거기 있어?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여러 명인 것 같았다. 야간 순찰대야. 이재훈이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서연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재훈을 밀쳐내고 일어났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야간 순찰대가 급히 달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무슨 일이야? 순찰대장이 물었다. 서연이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재훈이 먼저 말했다. 훈련 중이었습니다. 야간 정찰 훈련. 훈련? 순찰대장이 의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이상하네. 이 시간에 이런 곳에서 훈련을? 서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이재훈이 그녀를 제지했다. 대위님, 훈련 계속해야죠? 이재훈의 눈빛이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지금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기 어려웠다. 증거도 없고 이재훈이 부인하면 오히려 자신이 곤란해질 수 있었다. 네, 훈련입니다. 서연이 억지로 말했다. 순찰대가 의심스러워하며 떠나간 후 이재훈이 다시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제 조용히 따라오세요. 이재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넌 지금 큰 실수를 하고 있어. 죄송해요, 대위님. 하지만 그때 서연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특별한 신호음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긴급 신호였다. 누구 전화예요? 이재훈이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무도 아니야. 서연이 휴대폰을 끄려 했지만 이재훈이 빼앗았다. 잠깐, 이게 뭐예요? 이재훈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일반적인 군용 휴대폰이 아니었다. 이상한데? 이런 휴대폰은 처음 봐요. 서연의 마음이 급해졌다. 신분이 들통날 위험이 있었다. 그냥 개인 휴대폰이야. 아니에요. 이건 일반 휴대폰이 아니에요. 이재훈이 휴대폰을 자세히 살펴봤다. 혹시 대위님이 첩자는 아니죠? 뭐라고? 아니면 뭔가 다른 정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 침묵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다. 이재훈. 서연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누군지 정말 알고 싶어? 네. 하지만 알게 되면 후회할 거야. 서연의 눈빛이 갑자기 차가워졌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위님? 이재훈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서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박철우가 너한테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하지만 이제 게임은 끝이야.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게임이요? 응. 내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게임. 서연이 천천히 이재훈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이제 충분해.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어. 갑자기 서연이 빠른 움직임으로 이재훈의 손목을 잡았다. 완벽한 격투 기술이었다. 이재훈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대위님이 그런 기술을? 놀란 거야?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재훈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약해 보였던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대위님, 어떻게 이런 기술을 아느냐고? 서연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녀가 이재훈을 향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욱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다. 이재훈이 막으려 했지만 서연의 공격을 따라갈 수 없었다. 이럴 수가. 이재훈이 바닥에 넘어졌다. 서연이 그의 목에 팔을 걸어 제압했다. 움직이지 마. 다치고 싶지 않으면. 대위님은 대체 누구예요? 이재훈이 힘들게 말했다. 그것보다는 박철우가 왜 이런 일을 시켰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서연이 이재훈을 놓아줬다. 너도 피해자야, 이재훈. 박철우에게 이용당한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박철우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너를 이용한 거야. 나를 해치려 한다고 거짓말로 너를 속인 거지. 이재훈이 혼란스러워했다. 범죄요? 여군 차별, 성희롱, 폭행. 이 모든 게 범죄야. 서연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녹음기였다. 이걸 들어봐. 녹음기에서 박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군대는 남자의 자리야.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야 해. 그래야 다른 여자들도 정신 차리지. 이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박 교관님 목소리. 맞아. 그리고 이건 어젯밤 그의 숙소에서 녹음한 거야. 서연이 휴대폰을 보여줬다. 박철우가 여군들의 개인정보를 보며 욕설을 하는 사진들이 있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면 되니까. 녹음기에서 박철우의 또 다른 음성이 들렸다. 이재훈이 충격을 받았다. 설마, 오늘 일도? 그래. 박철우는 나를 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려 했어. 그리고 너를 그 도구로 이용한 거야. 이재훈이 주저앉았다. 제가 뭘 한 거죠?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서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박철우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박교관이에요. 이재훈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예정 시간보다 빨리 왔네. 서연이 긴장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숨어야 해. 박철우가 증거를 없애려 할 거야. 두 사람이 덤불 뒤로 숨었다. 곧 박철우가 지프차를 타고 나타났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하 2명이 함께 있었다. 재훈이 어디 있어? 박철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재훈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네. 박철우가 주변을 둘러봤다. 계획대로 됐으면 벌써 끝났어야 하는데. 그가 부하들에게 지시했다. 주변을 수색해봐. 뭔가 잘못됐어. 부하들이 손전등을 들고 수색을 시작했다. 서연과 이재훈이 숨죽이고 있었다. 대위님, 어떻게 하죠? 이재훈이 속삭였다. 조용히 해. 서연이 상황을 살폈다. 박철우 일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여기 발자국이 있어요. 부하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어디? 박철우가 달려왔다. 여기요. 두 사람 것 같아요. 두 사람? 박철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재훈이가 실패했나? 그가 무전기를 켰다. 재훈아, 응답해.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젠장. 박철우가 욕설을 내뱉었다. 계획이 틀어졌어. 윤서연이 도망쳤을 수도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하가 물었다. 찾아야 해. 어떻게든 찾아서. 박철우가 말을 멈췄다. 뭔가 생각이 난 것 같았다. 혹시 정수민이 알고 있을까?
정수민이요? 윤서현과 가까운 여군이야. 혹시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서연이 깜짝 놀랐다. 정수민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일단 기지로 돌아가자. 정수민부터 확인해보고 박철우 일행이 떠나갔다. 서연이 일어났다. 정수민이 위험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기지로 가야 해. 하지만 박 교관이 그래서 더 빨리 가야 하는 거야. 서연이 이재훈을 바라봤다. 넌 어떻게 할 거야? 이재훈이 고민했다. 그는 갈등하고 있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정말? 네. 제가 한 일을 바로잡고 싶어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위험해.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한편 박철우는 의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정수민을 찾기 위해서였다. 의무대에서는 정수민이 밤늦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서연이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정수민이 문을 열었다. 박철우가 서 있었다. 교관님? 정수민 중사, 지금 시간 있나? 박철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박철우가 의무대 안으로 들어왔다. 부하 2명도 함께였다. 정수민이 불안해했다. 교관님 무슨 일인지, 윤서연이 어디 있는지 아나? 네. 훈련 나가신 거 아닌가요? 훈련에서 사라졌어. 박철우가 정수민을 노려봤다. 혹시 너가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냐?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박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정수민이 깜짝 놀랐다. 교관님, 왜 그러세요? 너희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박철우가 의무대를 뒤지기 시작했다. 뭘 찾으시는 거예요? 증거물, 녹음기 같은 거. 정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녹음기요? 시침이 떼지 마. 다 알고 있어. 박철우가 서랍을 열어젖혔다. 여기 있네. 그가 정수민의 사물함에서 백업용 녹음기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건 정수민이 말을 못했다. 역시 너희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구나. 박철우가 분노했다. 아니에요, 교관님.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박철우가 정수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파요. 어디에 더 있어? 다른 증거들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의무대 문이 열렸다. 서연과 이재훈이 뛰어들어왔다. 손대. 서연이 큰 소리로 외쳤다. 박철우가 놀라며 돌아봤다. 윤서현? 정수민에게서 손 떼라고. 서연이 박철우를 향해 다가갔다. 어떻게 여기까지? 박철우가 이재훈을 봤다. 재훈아, 너 뭐 하는 거야?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교관님. 뭐가 죄송해? 제가 속았어요. 교관님한테 이용당한 거였어요. 박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배신자가 그가 이재훈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서연이 막아섰다. 그만해. 넌 뭐야? 대체 정체가 뭐야? 박철우가 서연을 노려봤다. 계속 이상했어. 사격 실력도 갑자기 늘고 훈련에서도 버티고. 서연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내 정체가 궁금해? 그래. 좋아. 그럼 알려줄게. 서연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이게 뭐야? 박철우가 신분증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박철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이게 뭐야? 신분증에는 국방부 특별감찰관이라는 직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사진과 함께 특수 임무 수행 중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특별감찰관? 박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아.
나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특별감찰관이야. 특전사 내부의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온 거지.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너 박철우는 그 조사의 주요 대상이었어. 박철우가 뒤로 물러났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게 연기였어. 약한 여군으로 위장해서 너의 본성을 끌어내는 거였지. 서연이 녹음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성공했어. 너의 모든 범죄 행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거든. 박철우의 부하들이 당황하며 서로를 바라봤다. 교관님, 이게 무슨... 닥쳐. 박철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증거가 뭐가 있어? 박철우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다. 증거? 서연이 웃었다.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다. 첫째, 너의 숙소에서 촬영한 여군들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증거. 휴대폰 화면에 박철우가 서류를 보며 욕설하는 사진이 나타났다. 둘째, 차별적 발언과 폭행 장면들의 녹음 기록. 녹음기에서 박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셋째, 오늘 밤 나를 해치려 한 계획의 증거. 서연이 이재훈을 바라봤다. 이재훈 중위가 증인이야. 내가 그에게 나를 공격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박철우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의무대 구석을 가리켰다. 거기에 숨겨진 CCTV 카메라가 방금 전 내가 정수민 중사를 협박하고 폭행한 장면을 모두 녹화했어. 박철우가 그 방향을 봤다. 정말로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야.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을 잊었어?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끝이야, 박철우. 박철우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하하, 끝이라고? 그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다. 그래, 끝이야. 하지만 혼자 끝날 생각은 없어. 박철우가 갑자기 정수민을 붙잡았다. 움직이지 마. 이 여자가 다치기 싫으면. 교관님, 정수민이 비명을 질렀다. 박철우, 정신 차려. 서연이 소리쳤다. 이미 충분히 큰 죄를 지었어. 더 이상 키우지 마. 큰 죄? 나는 그냥 군기를 잡은 것뿐이야. 박철우가 흥분했다. 여자들이 남자들과 똑같다고? 웃기는 소리. 그가 정수민의 목을 더 세게 조였다. 아! 정수민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놓아줘. 서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박철우가 제지했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 여자 죽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때 이재훈이 조용히 박철우의 뒤로 돌아갔다. 서연이 박철우의 주의를 끌고 있는 사이에 박철우, 마지막으로 묻겠어. 서연이 말했다. 정말로 내가 한 일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해? 당연하지. 군대는 남자의 세계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뭐, 진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왜 증거를 없애려 하고 나를 해치려 했어? 서연의 말에 박철우가 당황했다. 그건 결국 너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걸. 그 순간 이재훈이 박철우의 뒤에서 그의 팔을 잡았다. 지금. 서연이 재빨리 정수민을 구했다. 박철우가 이재훈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배신자가. 박철우가 이재훈을 밀쳐냈다. 하지만 이미 정수민은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다. 끝났어, 박철우.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박철우가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증인들도 있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젠장. 그가 의무대 문으로 달려갔다.
마지막 도망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막아. 서연이 소리쳤다. 박철우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의무대 밖에는 이미 헌병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군기교도대 소속입니다. 박철우 교관 체포합니다. 헌병 대장이 수갑을 꺼냈다. 박철우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어떻게,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서연이 의무대에서 나왔다. 처음부터야. 너에 대한 신고는 벌써 몇 달 전부터 들어오고 있었어. 몇 달 전부터? 다른 여군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거든.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내가 직접 잠입수사를 하게 된 거야. 박철우가 고개를 떨궜다. 그럼 진짜 처음부터 다 계획된 거였구나. 맞아. 그리고 너는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어. 헌병들이 박철우를 끌고 가려 했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아. 군대는 여전히 남자의 세계야.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시대는 변하고 있어. 그리고 너 같은 사람들은 사라져야 해. 박철우가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사라졌다. 의무대에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다. 정수민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대위님, 아니 감찰관님,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박철우의 부하들과 이 사건에 연루된 다른 사람들도 조사해야 해. 서연이 이재훈을 바라봤다.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재훈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지겠습니다. 다행히 내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 참작될 거야. 서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군가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방부에서 온 연락이었다. 네, 윤서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본부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 정수민과 이재훈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나는 여기를 떠나야 해. 벌써요? 정수민이 아쉬워했다. 임무가 끝났으니까.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말 끝난 건 아니야.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거야. 다음 날 오전 특전사 지휘부 회의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다. 박철우 사건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실에는 특전사령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한쪽 끝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여군으로 위장할 필요가 없었다. 윤서연 감찰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전사령관이 말했다. 서연이 일어서서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박철우 교관의 범죄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첫째, 여군에 대한 체계적 차별 및 인권 침해.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다. 박철우의 차별적 발언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니까. 간부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둘째,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악용. 박철우가 여군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한 증거 사진들이 나타났다. 셋째, 폭행 및 협박.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박철우가 서연을 발로 차고 정수민을 협박하는 장면이었다. 회의실이 숙연해졌다. 마지막으로 상관 살해 미수. 뭐라고? 한 간부가 놀라며 말했다. 박철우는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저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이재훈 중위를 이용해서 말입니다. 서연이 그날 밤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만약 야간 순찰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저는 훈련 중 사고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전사령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니. 하지만 이것은 박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조직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간부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말인가? 박철우의 행동은 오랫동안 묵인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죠. 서연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성희롱 및 차별 신고 건수입니다. 스크린에 놀라운 숫자가 나타났다. 총 47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실제로 처리된 것은 단 5건뿐입니다. 그럴 리가. 한 간부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이 막았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서연이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에 올렸다. 모든 신고 기록과 처리 과정입니다.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이나 오해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을 둘러봤다.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런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긴장감이 흘렀다. 감찰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특전사령관이 물었다. 서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김대식 대대장. 한 간부가 움찔했다. 박철우의 행동에 대한 신고를 3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처리하겠다며 무마했습니다. 그건 김대식 대대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계속했다. 이성진 중대장. 여군들의 고충을 접수받고도 참고 견디라고 조언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최중요한 것은 서연이 특전사령관을 바라봤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최종 보고가 사령관님께 올라갔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특전사령관이 당황했다.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여기 있습니다. 서연이 공문서를 보여줬다. 작년 10월, 올해 2월, 그리고 4월. 총 3차례에 걸쳐 박철우 관련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특전사령관이 서류를 확인했다. 정말로 그의 결제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하지 못하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였다. 여군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여군들의 고통은 기억할 가치도 없는 겁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감찰관님.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특수한 환경? 서연이 그를 노려봤다. 차별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게 있나요? 그런 게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이. 전통? 서연이 비웃었다. 여성을 차별하고 폭행하는 게 우리의 전통인가요? 간부가 말문이 막혔다. 만약 그것이 전통이라면 그런 전통은 사라져야 합니다. 서연이 일어섰다. 저는 국방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건가? 특전사령관이 물었다. 서연이 마지막 자료를 꺼냈다. 첫째, 전 간부에 대한 인권 교육 의무화. 둘째, 독립적인 고충 처리 기구 설치. 셋째, 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규정 신설. 넷째, 여군 비율 확대 및 주요 보직 진출 기회 확대. 간부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이 모든 사람을 둘러봤다. 책임자 문책. 책임자? 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관리 감독 소홀 때문입니다. 서연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다. 김대식 대대장, 이성진 중대장, 그리고 그녀가 특전사령관을 바라봤다.
특전사령관님께서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감찰관, 그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과도하다고요? 서연이 반문했다. 그럼 지금까지 피해를 당한 여군들에게는 뭐라고 말하시겠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과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전사령관이 고민에 빠졌다. 시간을 좀 달라. 시간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지 않나? 서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1시간 드릴게요. 1시간? 네. 1시간 후에 결정을 듣겠습니다. 서연이 회의실을 나갔다. 복도에는 정수민과 이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정수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직 결정 안 났어. 하지만 분명히 변할 거야. 서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1시간 후 서연이 다시 회의실에 들어갔다. 간부들의 표정이 전과는 달랐다. 결정하셨나요? 특전사령관이 일어섰다.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우리의 무관심과 방조로 인해 많은 여군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간부들도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감찰관님이 제안하신 개선 방안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입니다.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전사령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문책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서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런 변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다. 서연이 회의실을 나오자 복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박철우로 인해 고통받았던 여군들이었다. 감찰관님, 한 여군이 다가와서 격려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여군들도 하나둘 다가왔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나아질까요? 서연이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야. 분명히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아요? 한 여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지. 하지만 시작이 있어야 끝도 있는 거야. 서연이 그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해. 저희가요? 그래. 더 이상 참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해.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 여군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김민수가 다가왔다. 서연아, 민수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김민수가 감탄했다. 비밀이었어서 미안해. 아니야. 이해해. 하지만 정말 놀라워. 김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항상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서연이 웃었다.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할 일이 있었을 뿐이지. 일주일 후 특전사 장교 구락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박철우 사건의 해결을 기념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장교 구락부는 완전히 새롭게 꾸며져 있었다. 낡은 나무 탁자는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벽면에는 인권 존중, 성평등 같은 구호들이 걸려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의미 깊은 자리입니다. 새로 부임한 임시 특전사령관이 말했다. 기존 사령관은 문책을 받아보직에서 물러났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다.
그 중에는 서연도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정식으로 국방부 특별감찰관 신분을 공개하고 있었다. 먼저 이번 사건의 해결에 공헌한 분들께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사령관이 서연을 바라봤다. 윤서연 감찰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연이 일어서서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윤서연 감찰관님은 개인의 안위를 무릅쓰고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사령관이 표창장을 꺼냈다.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특히 여군들의 박수가 유난히 컸다. 서연이 표창장을 받고 마이크 앞에 섰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장교 구락부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 상은 제가 혼자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정수민을 바라봤다. 정수민 중사님, 나와주세요. 정수민이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이 없었다면 증거 수집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서연이 정수민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정수민 중사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진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서연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이재훈 중위님. 이재훈이 깜짝 놀랐다. 그는 자신이 처벌받을 줄만 알았다. 비록 처음에는 잘못된 길에 서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 객석의 여군들을 바라봤다. 그동안 고통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모든 여군 동료들. 여군들이 하나둘 일어섰다. 이 상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장교구락부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다. 그 박수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서연이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오늘 이 자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녀가 객석을 둘러봤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찰관님, 한 남군이 손을 들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서연이 웃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별, 출신, 계급에 관계없이. 그녀가 잠깐 생각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보면 침묵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운데 한 여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제는 다릅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새로운 신고 체계가 만들어졌고 익명 신고도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찰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보복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서연은 혼자 장교 구락부에 남아 있었다.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그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서연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가난한 농가에서 새벽마다 라디오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그 시절.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서연이 혼잣말을 했다. 대위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수민이었다. 수민아. 혼자 계시네요. 생각이 많아서. 정수민이 서연 옆에 앉았다. 정말 끝난 건가요? 뭐가? 이런 일들이요. 정말 다시는 안 일어날까요? 서연이 잠깐 생각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줄어들 거고 대처하는 방법도 생겼어. 그렇겠죠. 정수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위님, 아니 감찰관님은 이제 어떻게 하세요? 다른 부대로 가야지.
아직 조사해야 할 곳들이 많거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니까. 서연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좀 더 쉬워질 것 같아. 오늘 같은 일이 전례가 되었으니까. 그때 김민수가 들어왔다. 여기 있었네. 민수야. 서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김민수가 진심으로 말했다. 내가 해낸 일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야. 진심이야. 김민수가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런데 언제 떠나? 내일 아침이야. 벌써? 정수민이 놀랐다. 응. 다음 임무가 기다리고 있어. 서연이 시계를 확인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뭔가 마실까? 좋은 생각이야. 김민수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왔다. 건배. 세 사람이 음료수 캔을 부딪혔다. 무엇에 건배하는 거야? 정수민이 웃으며 물었다. 새로운 시작에.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우리의 우정에. 김민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모든 사람들의 행복에. 정수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세 사람이 웃으며 음료수를 마셨다. 그 순간이 참으로 평화로웠다. 다음 날 아침 특전사 정문에서는 서연의 환송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녀를 배웅했다. 감찰관님, 몸 조심하세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잊지 않겠습니다. 여군들의 목소리가 특히 컸다. 서연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다. 여러분,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의 용기와 끈기에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어디에 있든 달려오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연이 차에 오르기 전에 정수민과 이재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수민아, 정말 고마웠어. 저야말로요. 감찰관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 용기를 잃지 마. 서연이 이재훈을 바라봤다. 재훈아. 네. 너는 좋은 사람이야. 다만 잘못된 사람을 믿었을 뿐이지. 감사합니다. 이재훈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가 출발했다. 뒷유리로 보이는 특전사 기지가 점점 작아졌다. 서연은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다. 마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군내 성희롱 및 차별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국방부는 오늘 정군에 독립적인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다. 또한 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특전사에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서연이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신고와 관련 당국의 철저한 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으며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서연은 생각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끝나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익숙한 선율이었다.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그 노래를 들으며 서연은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렸다. 남자들만의 세계라고 여겨지던 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겠다던 그 꿈.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녀만의 것이 아니었다. 앞으로 군대에 들어올 모든 여성들의 꿈이기도 했다. 차는 계속 달렸다. 새로운 임무지를 향해서. 그리고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하지만 이제 그 전선의 의미가 달라졌다.
단순히 적과 싸우는 곳이 아니라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는 곳,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싸우는 곳. 서연은 주머니에서 새로운 임무 지시서를 꺼냈다. 다음 목적지는 해군이었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군. 그녀가 지시서를 읽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디에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